작업형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안전 실무에 대해서는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탁상용 연삭기에 대해서 작업했을 때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명을 쓰는 부분이 되겠고, 이때 기인물과 장치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기인물과 가해물을 잘 비교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라 볼 수 있으며, 장치명은 우리가 무엇이 있다?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을 사용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중 기구의 명칭과 노출 각도, 자, 이렇게 핸드글라이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은 무엇이냐면 휴대용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지만 그 용어보다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외워주셔야만 우리가 시험에서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글라이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휴대용 연삭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삭기는 노출 각도가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죠. 180도 이내가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안전장치가 없는 둥그토 기계에서 어떠한 고정식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어떻게 나온다?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를 적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된다? 가번일 경우에는 8mm 이내까지 적어줘야 되겠고, 나번은 25mm 이내까지 적어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화면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목재 가공용 둥근토 작업 시 위험 요인과 방어 장치를 각각 두 가지씩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인은 뭐로 볼 수 있냐면 둥근토 방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했다는 우리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을 팔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방어 장치는 날 접촉 예방 장치와 반발 예방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설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시험 봤던 부분들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화면 설명을 복원한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화면 설명에서 위험 부분이 또 존재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 답안 말고 추가적인 답안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답안은 일단 확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고, 만약에 시험에서 둥근토 방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험 요인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정답을 외우고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계에 대한 이름은 파악해주고 가는 것이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띠톱으로 강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에서 위험 요소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설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때 무엇의 위험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칫등이 눈에 튀어갈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장갑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손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제를 제거했을 때 톱날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손을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 제조 공정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점과 그 다음에 위험점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절단점이 되겠고, 절회, 자밀 이렇게 많이 외웠었죠. 절단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와 운동하는 기계 자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점과 정의들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드릴 작업 중에 발생한 부분이 되겠고, 이때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물질을 그 다음에 입으로 불어 제거하려다가 눈이 다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있어서 손이 다칠 수가 있는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화면 설명을 참고해서 드릴 작업 시 위험 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줘야 되겠죠.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다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공작물을 바이스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으며, 안전모는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던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하지 않았다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반 작업했을 때, 선반 작업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을 보기 위해 화면 설명을 읽었다고 치고 위험 요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면, 칩 비산 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거나 그 다음에 보안경, 그 다음에 안전모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 길게 물려있고, 그 다음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승강기 모터 밸브에서 나왔을 때 이때 위험점과 제 형태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험점은 뭐가 되냐면 접선 물림점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사이로 손이 말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선 물림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 형태는 끼임으로 볼 수 있으며 끼임의 정의로서는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끼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위험점, 제 형태 각각의 정의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인쇄 운전기 송선화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이때는 안전작업 수칙과 위험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수칙은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로 외워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안전작업 수칙은 당연히 전원을 차단한 후에 청소를 해주면 되겠고, 반대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롤러에 물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중을 실어 작업하지 않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어장치를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을 위험 요인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롤러기. 롤러기 있을 경우엔 당연히 위험점 명칭은 당연히 말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점 명칭은 물림점, 그 다음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서 형성되는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프레스 페달을 발로 밟아 기계를 작동해서 위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 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는 필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변이 어질러져 있을 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것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프레스 구멍 뚫는 작업을 할 때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장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 가드식, 양수기동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빠르게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험 요인은 전방의 시야 불충분으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상단의 박스가 떨어져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자를 두어 차량 유도를 하지 않았고, 경적 및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버스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위험점, 그 다음에 미준수사항, 사전 안전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회전 말림점이 되겠고, 그 다음 미준수 사항으로서는 이때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시 운전 금지를 위하여 열쇠를 별도 관리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당연히 설치해줘야 되는 설치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 미준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작업의 안전 조치 사항은 이와 반대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컨베이어 작업 중입니다. 컨베이어 작업 중에 우리가 명시된 명칭이 무엇이냐 봤듯이 이것은 컨베이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전 중인 컨베이어 장치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널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기계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법령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은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작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과 관련된 용어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전기안전 실무에 대한 것들은 보통 감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패널 차단기에 전원을 투입해서 발생한 재해 사례일 경우에 동정재해 방지 대책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각 차단기별 회로명을 표기해서 오작동을 막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 잠금 장치 및 표차를 부착해서 오작동을 막아주고,
해당 작업 시에 전기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당연히 실시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락가는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전원 투입하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을 파악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형태 및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재해 형태는 감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으로 보도록 하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작업해서 위험하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유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교류아크 작업 중 아크불 꺼서 내는 순간 감전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인물과 착용해야 할 보호구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인물은 교류아크 용접기, 그 다음 보호구로는 용접용 보안면과 절연 장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 종류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외장형, 두 번째는 내장형, 세 번째로는 저저항 시동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저항 시동형이 있다 정도 4가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작업자가 수중 펌프 접속 부위에 감전되어 발생한 재해 사례로서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원인을 인체 피부 저항과 관련해 설명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인체가 수중에 있으므로 인체 피부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되어 쉽게 감전되었다. 자, 이때 25분의 1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단무지 공장에서 이러한 작업이 발생했을 때의 재해 예방 대책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중모터 외암 접지 상태를 확인하며 사용 전 수중 펌프와 전선 등의 절연 상태를 점검, 마지막으로 수중 및 수변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수본의 침투가 불가능한 것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항타기 항발기 작업 중 재해 발생 원인 중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2가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때 항타기 작업을 했을 때 안전수칙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이 있겠고,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300cm 이상 이격시켜,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500kV를 넘는 경우에는 이격시켜 유지하되 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절한 절연용 방어구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절연용 방어구 앞면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격거리를.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설치해주거나 감신 배치해줘야 되겠고,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면 사출 성형기 작업 중 잔류물 제거지,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방지 대책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당연히 절연 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줘야 되겠고, 잔류물 제거했을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 시작 전에는 전원을 잠깐 차단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측정기 철거 전 정전 여부를 파악해주지 않았습니다. 전기 관련돼서는 반드시 또 뭐냐면, 이렇게 절연 보호구를 잘 해줘야 되겠고, 이때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정전 여부 파악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이 아니더라도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 3곳, 우리가 필답형에서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 팁은 앞부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이다? 대지전압이 150V 초과, 그 다음에 습은 장소,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 배선의 휴대용 전기기계,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기 현강 작업 중의 위험 요인 3가지 보도록 하면, 자, 이때 당연히 어떤 작업을 하든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에서 작업 중 흡연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딛고선 발판이 불안하고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COS를 발판용 볼트에 걸쳐 놓아서 오조정 및 낙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절연용 보호구 당연히 착용해 줘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공안전 실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행동표 두 가지를 보도록 하면 당연히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흡연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 작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구를 착용해줘야 되는데 이때 감전 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용 보호구를 착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성면은 우리가 발암물질로서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작업할 때는 우리가 특수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유로서는 성면 분진 작업에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죠. 근데 사진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성면 분진이 흡입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폐암, 성면폐종, 그 다음에 악성 중피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병도 같이 외워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설명을 참고해서 위험 요인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경우에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 결핍 위험 장소가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줘야 되는데 착용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급기,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이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에서 실행해야 되는 퍼지 작업의 종류 세 가지를 쓰는 문제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첫 번째, 사이폰 퍼지, 두 번째는 스위프 퍼지, 세 번째는 진공 퍼지, 그 다음에 압력 퍼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병을 황산으로 세척 시 발생하는 재해 형태와 정의 무엇이 있다?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 그 다음에 정의는 유해의 위험물질의 누출, 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특수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될 장치 세 가지는 무엇이다? 계측 장치,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면 자, 이때는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계측 장치를 적어라 했을 경우에는 뭘 적는다? 온도계, 유량계, 그 다음에 압력계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 문제와 비교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폭발성 물질의 취급 중에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사례인데 이때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화재 시 적합한 소화 방법은 무엇인지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폭발성이 높은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에는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신발에 물을 묻히는 것이 되겠고 화재 시의 적절한 소화 방법은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화성 물질의 취급 및 저장소인데 이때 가스 폭발의 종류와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것은 증기윤 폭발, UVC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증기윤 폭발은 무엇이냐면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인화성 가스로 공기 중에 누출되어 있다가 정전기와 같은 점화원에 접촉하여 폭발하는 현상이 바로 증기윤 폭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종류와 정의까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험실에서 어떤 황사를 따르고 있는데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호흡기, 그 다음은 소화기, 피부 전망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LPG 저장소에 어떠한 누설 감지 경보 장치의 적절한 설치 위치와 경보 설정 값이 몇 %가 적정한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로서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 왜냐하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고 경보 설정 값은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가 된다. 이하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점검사항 두 가지, 건가방 장치나 그 밖의 경보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 마지막으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서 그 중에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사용 전 점검사항 네 가지는 무엇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그 다음에 건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드럼에 대한 부착 여부 이상 상태 유무, 그 다음에 건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건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범 및 고정 상태, 그 다음에 본체 부수 장치에 대한 강도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변형이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여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작업 작전 점검사항 2가지. 자, 이건 무엇이 있다? 첫 번째는 방호 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두 번째로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방호 장치.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권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인 경우 우리가 공통적인 방호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건설용 리프트에서는 조작반의 잠금 장치 설치까지도 포함이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NATM 터널 굴착 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다? 내공 변이, 선단 치마, 지중 지표 치마. 네 번째로는 록볼트 충력 측정, 쇼크리트 응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터널 공사를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죠. 자, 이때 위험 방지하기 위한 3가지를 쓰시오. 자, 첫 번째, 터널 지붕 설치, 그 다음에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이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공지붕 설치 작업 중에 이때 비대 맞음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써주도록 하면, 첫 번째, 근로자는 당연히 위험한 장소에서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추락 방어망 설치, 그 다음에 한 곳에 과적해서 적치하지 않아야 되겠으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작업이다? 작업자가 천정 작업 중 이동식 비계 위에 있죠. 자, 이때 위험 요인 2가지를 써보도록 하면,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죠, 주변에. 그 다음 작업 발판이 수평이 유지되지 않고 삐딱하게 걸쳐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위에 중량물을 적재해 작업하였습니다. 여기 적절한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난잡하게 올려놓고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화면 설명에서 추락, 떨어짐 사고가 발생되는데 원인과 기이물, 가해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추락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기이물은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밟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게 기이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해물은 바닥에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닥이 바로 가해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작업자가 피트 안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트에서 작업 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트에 안전난간 오일 등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 3번째,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해줘야 되겠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호수 배치 정말 중요합니다. 배치하지 않았고,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안쪽에 후 캐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어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해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호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슬링, 훅 및 해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부분도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양물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인양물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 로프가 연결돼서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우리가 필기와 필답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이음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꼬인 것과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필기, 필답형, 작업형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 포함사, 필답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체 방법, 순서 도면, 가설 설비 등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과
해체물의 처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와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앞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하에 설치된 폐수 처리조에서 슬러지 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례인데 이때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있다? 송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과 같은 마스크의 명칭과 사용 등급, 산소 농도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진 마스크가 되겠고 이때 사용 등급은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농도는 18% 이상일 때 사용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독 마스크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가 있다? 파과 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 다음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를 여러 개 눕혀놓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 중인데 해당 작업 시 차용하는 보호구에 사용할 수 있는 흡착제의 종류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활성탄, 소다라임, 큐포라마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작업장에서 당연히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구를 착용한다? 당연히 보안경 착용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질량의 종류별 몇인지 우리가 필터평에서도 한번 봤던 부분이죠. 복습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방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3kg, 하의는 2kg, 방열 일체복은 4.3kg, 장갑은 0.5kg, 두건은 2kg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평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작업평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작업평에 나왔던 부분이 일부분이 필터평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전모의 성능 시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자, 이것도 필터평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9.5mm 이하, 그 다음엔 11.1mm 이하, 마지막으로는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작업자가 전주를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 형태와 안전모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이 되겠고 안전모의 종류는 부딪힘과 전기 작업이기 때문에 B와 E가 다 포함된 A, B, E를 사용해 줘야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강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명칭은 무엇이다? 지금 U자 거리용 안전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명칭, 정의, 기구가 갖춰야 되는 구조, 안전대의 구조 조건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명칭은 무엇이다? 안전블록이 되겠죠. 안전블록은 무엇이다? 안전그네식 안전대와 연결해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춰져 있고 젬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갖춰야 되는 구조로서는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춰야 되고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안전대의 구조 조건으로서는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되는 안전대는 신체의 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식 안전대에만 사용해줘야 되겠고 안전블록은 전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 섬유 로프, 웨빙,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고 와이어 로프인 경우 최소 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된다까지도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영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계 기구, 그 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것들도 명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사진과 영상에 나왔을 때 정확한 명칭으로 답을 적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명칭들, 그 다음에 정의, 구조나 구조 조건도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